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IRP에 대해서 알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신민혜 팀장님 모셨고요. 윤주민 퇴직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IRP 연금 수령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IRP로 다 불렸어요. 퇴직금도 들어왔어. 네. 내가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연금 수령 기준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어떤 게 있죠? 네.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계좌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 네. 개시 신청 가능하십니다. 계좌 개설한 지 5년. 계좌 개설을 해놓고 한 푼도 안 냈어. 그래서 상관없죠? 5년만 지나면. 네. 그리고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 네. 5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예, 본인이 여유가 되신다면은 계속해서 운용을 해 나가시고 납입을 네. 더 하시고 싶으실 수도 수도 있고. 있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요. 꼭 10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도를 체험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연금 수령 방법이 무슨 종신연금형, 뭐 10년 확정형, 상속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받는 연금 그 수령 방법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내가 IRP로 돈을 쌓아놨어요. 네. 어떻게 받으면 되죠? 받는 방법. 정액식 기본적으로 나 월 100만 원씩 받겠다. 금액을 네. 정하셔도 되고요. 네. 기간 분할식. 음.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받겠다. 뭐 아. 30년 동안 받겠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수시로 수시로 내가 빼고 싶은 만큼 또 뺄 수 있습니다. 수시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기본 원칙이 증권사는 수신 것 같아 그냥.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 네. 1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받든 10년으로 받든 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1억 쌓여있는데 올해는 한 500만 원 빼쓰고 내년에는 한 800만 원 빼쓰고 그거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예. 다만 세금의 문제만 있을 뿐. 그렇죠. 아까 네.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네.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네. 부정기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게 한도가 뭐고 얼마나 인출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예,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것은 네.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받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네, 분모가 네, 11 빼기 예, 본인의 연금 수령 연차 분의 IRP에 있는 그 평가 금액 네, 곱하기 120%가 네. 본인의 그 해에 뽑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한도. 네. 한도를 넘어가면. 한도를 넘어가면 네. 본인이 내셔야 하는 세직소득세를 다 내시거나 아니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도 이내에서는 연금소득세로 내시는 거고. 저율과세 해주는 네. 것이고 한도를 초과하면 인출하면 그 부분은 기타 소득세를 내시거나 퇴직소득세 100%를 다 내시는 거고요. 더 세금이 많아진다. 네. 근데 아까 공식 얘기해주셨는데 공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복잡- 윤준미사님. 네, 네. 55세이신 분이 1억이 통장에 있다면 네. 올해 인출할 수 있는 연금으로 저율과세, 연금소득세로 내고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 정도 나와요? 1억에서 10으로 나눕니다. 네, 나누고 네. 나누면 1억 1000만 원이죠. 1억을 10으로 나누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120%인 네. 1200만 원. 1200만 원. 네. 1억을 연금 신청을 하면 네. 연간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200.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니까 올해 55세에 시작했을 때 내가 12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내가 얼마를 끊는지 상관없지만 저율과세 된다. 내년 후년 되게 되면 한도가 조금씩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아까 공식에 의해서. 네. 그럼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아까 그 한도 내에서는 저율과세 한다 그랬는데 세금이 얼마나 그랬죠? 만약에 IRP 계좌 안에 네. 퇴직금밖에 없으시다면 네. 퇴직소득세를 70% 내느냐 네. 아니면 11년 차에 가서 아, 60%만 내느냐 이거인 거고요. 그 네. 외에 IRP 계좌에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었던 자기 부담료가 이제 이익들이 쌓여 있으실 네, 네, 거니까 네. 그 부분들이 연금으로 받으실 때 네. 5.5에서 3.3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십니다. 네.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셨어야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 30% 감면. 네. 감면된 그 70%의 세금만 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방송했듯이 내가 꾸준하게 700만 원씩 넣었어. 수강공제 받은 금액. 이건 네. 퇴직금 원금이 아니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5.5에서 3.3. 3.3. 음. 근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세금을 내죠? 과세가 제외됩니다. 아, 어차피 내가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네. 이익 부분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십니다. 아, 이익 부분에 이자만 대해서만 세금 네, 낸다. 이자만. 나머지는 세금 내지 않는다. 네. 자, 그럼 이 IRP 통장에 크게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있고 네. 퇴직금은 원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하죠. 네. 네, 들어가 있고 추가로 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 받은 금액, 받은 자기 금액. 부담금. 자기 부담금 이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자, 각각 항목별로 원천이 다르고 세율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연금 받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내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IRP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IRP 계좌 안에 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네. 먼저 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자동 인출. 네. 자동 인출. 그게 자동으로 네,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원금이 가장 먼저 내가 신청하지 빠져나가고요. 않아도? 네, 그러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환급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럼 걔네는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겠네요. 맞습니다. 얼마를 받는 관계없이. 네, 아, 그럼 초창기에 대부분 연금 받으신 분들은 세금 초창기에는 걱정할 필요 없겠네. 그거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게 불입을 하셨다면 네. 초창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추가 불입금이 없이 꼭 700씩만 하신 분들은 들은 퇴직금이 먼저 빠져나가실 때, 두 번째가 퇴직금, 원금이 네. 이제 빠져나가. 퇴직금, 원금. 네, 두 번째가 퇴직금, 원금. 이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 70%만 내냐, 60%만 내냐. 그리고 원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자기부담금 700만 원씩 세액공제 받는 예. 거. 네. 그것과 어, 그 자기부담금의 이익, 예. 퇴직금의 이익, 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한 이익. 어. 이익이 세 가지죠? 네. 이 이익 세 가지와 자기부담금 700만 원을 네, 합산해서 음. 여기서 연금으로 받으실 때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거죠. 3.3에서 5.5. 5.5. 네.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연금저축 IRP를 제대로 활용하신 분들은 초반에는 세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금 원금이 나올 때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네. 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 받을 때 3.4, 5.5 연천징수를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따 보니까 생각이 하나 들어요. 지금 이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자동이에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난 바꾸고 싶어. 퇴직연금 방송을 봐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법만 읽어주고 있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자동운선 그 인출 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그거를 먼저 다 받아버리니까. 나중에는 세금 내야 되는 것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200일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1년에 2000씩 받고 싶은데 까는 거예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 한 500 깔고, 그 다음에 퇴직금 원금도 한 500 깔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거 1000만 원 깔아버리면 2000만 원 받지만 사적연금 그 그렇죠. 1200만 원에 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종합과세. 평생 그 저율과세로 끝내고 종합과세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건의해보세요.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순서대로 하는 것이 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IRP나 연금저축을 충분하게 많이 1800씩 꾸준하게 네. 몇 년간, 십몇 년간 해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 우선순위 인출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좀 유리할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금융감독원 관계자분들 계시면 이런 분에서 한번 좀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뭐 그게 뭐 전 국민에게 도움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활용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거라는 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래도 연금 수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령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꿀팁 이런 게 오늘 있으신지. 제가 팁 하나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이 팁만 가지고 가시면 네네. 예, 굉장히 뭐가 있죠? 10년차까지는 네. 퇴직소득세 감면이 30%예요. 네. 하지만 10년차 이후에 받으시는 연금액은 퇴직소득세가 감면이 40%까지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그 IRP에서 연금 받을 때. 네, 연금 받을 때요. 예. 그다음에 11년 차가 넘어가서 받는 거는 아까 우리가 한도 계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 네.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초기에 난 다른 데 소득이 좀 있어서 굳이 얘를 연금으로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네. 조금씩만 받으세요. 예, 최소로 받을 무조건 받기는 해야 되니까 최소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이에요. 1년에 10,000원씩만 신청해서 받다가 11년 차가 넘어간 이후에 많이 뽑으시면 퇴직소득세도 이제 10% 더 감면이 되고 네. 금액 한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늦게 받을수록 더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 네, 감면이 더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굳이 뭐 제가 조금씩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늦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퇴직소득세 40% 절감이라는 이 부분은 네.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따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연금 수령차? 실제로 내가 연금을 받았다라는 어.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000원이라도 받자. 연금으로 계신 한원 네.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11년차 갔을 때 음. 퇴직소득세를 40%를 절감해 주는 거니 아.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고서 나는 네. 뭐 운영만 하겠다. 음. 나는 개시 안 할래. 라고 하시면 개시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11년 이후가 어. 네. 내가 지금 연금 개시할 때
일단 10,000원이라도 받아서 연차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만 원 해서 10년 네. 채우고 그러면 11년 차. 11년 차부터는 40%의 세제 혜택이 있는 거다. 그렇죠. 더 할인 혜택이 커지는 네, 거네요. 네, 그러면 일찍 하는 것이 좋겠고 일찍 개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받아 나가라.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RP나 연금저축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금 받았어. 근데 받고 나면 남은 금액은 운용이 되냐 안 되냐? 네. 실제로 운용이 안 되나요? 개시 전하고 동일합니다. 네, 연금을 개시한 이후라도 네. 개시 전과 동일하게 운용하실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운용을 할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내가 3,000만 원짜리 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만 빼가지고 연금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똑같이 운용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은 있겠네요. 아무래도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데 그 전체 연금액을 네. 당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1년 후에 쓸 것도 있고 당해년 후에 쓸 것도 있고 5년 후, 뭐 10년 후에 쓸 것도 있는데 네. 기간에 맞춰서 운용 방식을 달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오래 쓸 것들은 현금성으로 빼놔야죠. 네. 그리고 3년 이내 쓸 것들은 안전한 자산 쪽이, 그리고 뭐 5년이나 10년 이후에 시간이 길게 남은 것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면서 남은 자산들에서 계속 이렇게 기간별로 운용 포트폴리오를 네. 따로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이 금액을 나눠서 운용하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일반 보험사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고 또 수령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RP에 대해서 좋은 정보 주신 우리 두 분 전문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이나 IRP 관련해 가지고 혹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제가 이제 미혼인 만큼 네. 저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음. 예, 퇴직연금 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미혼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저희 미혼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네. 은퇴자산 열심히 모으셔서 우리가 나중에 퇴직을 한 이후에는 네. 적어도 생활이 빈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한국투자증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한국투자증권 사랑해 주시고 윤유민 사님도 마지막 네. 한 말씀. 정말 많이 모르세요. 모르시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당장에 내 계좌에 있는 내 돈들은 관리를 잘 하세요. 네. 근데 회사가 주는 퇴직금은 내 거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드시나 봐요. 네. 그냥 방치돼서 그냥 예금에 있거나 이자가 안 나는 상품으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반드시 내 퇴직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여기 지금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IR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IRP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심은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그렇고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